국가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난민법, 난민정신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에 난민지위를 신청하거나 난민으로서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지원 내용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을 세상과 연결하는 조선 인터넷 방송입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60개.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시간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지원 제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유엔이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는 어떠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을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원 기준은 북한 주민, 탈북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들 중심으로 제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에서 기본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엔은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전 세계의 모든 유엔 회원 국가와 인권단체 등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를 지침으로 만들어서 편람의 형태, 책자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은 어떻게 인정되고 어떤 절차가 적용되고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책자 형태로 명확하게 지침과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안내를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 정부가 심사하고 그러한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출입국관리소 법무부가 담당한다고 난민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각 국가마다 난민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떠해야 하고 난민을 신청하면 국가의 어떤 기관이 그것을 심사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되고 그 심사 과정에 당사자가 통역인의 지원을 받아서 언어의 불편함 없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그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또 난민 신청을 해서 심사에서 난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재심사,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심사해 달라고 하는 이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까지 소요되는 기간까지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상급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동안에도 그 국가의 체류가 허가되어야 한다. 1차 신청에서 심사에서 떨어져도 2차 심사를 신청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국가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목조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유엔에 가입한 회원 국가나 유엔 난민기구 사무국이나 관련된 인권단체에서는 모두 이러한 책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청인은 내가 난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심사관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난민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전쟁이나 또는 급작스러운 피난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서 자신이 정치적인 박해를 당했거나 탄압을 받았더라도 그런 재판의 어떤 기록이나 경찰의 어떤 조사 기록 또는 어떤 증언자의 증언 내용 이런 것들을 그런 문서나 자료를 갖고 탈출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 본인의 진술하는 것 외에 충분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만큼 또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만큼의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후적으로도 그 더 노력을 해서 자신에 대한 것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증거 자료를 다 확보해서 자신이 난민이라고 증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난민의 진술을 듣고 심사하는 심사관은 어떠한 형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
나와 있죠. 신청인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통해서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진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심사관은 신청인이 모든 자신의 필요한 진술, 필요한 증거를 다 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신빙성 및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시한 모든 것을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난민 지위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제시된 기준에 맞게 결부시켜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난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증거를 국가가 확인했거나 또 난민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 중에서 심사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이들을 난민이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난민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딱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가가 또는 심사관이 난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러한 것을 찾아내서 난민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난민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난민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유엔의 기본적 원칙이 있습니다. 애매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난민법의 기본적 취지입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좀 의심스러운데 심사관이 이러한 상황일 때는 국가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난민법, 난민정신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난민들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로 피난하거나 탈출할 때 자신이 난민이라는 증거를 충분하게 갖고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설령 나중에 난민이 아니라는 증거가 밝혀지더라도 난민 신청한 사람 대부분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 난민 협약의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국가의 심사관들, 국가의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난민의 지위를 쉽게 부여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국가에서 난민들이 너무 많이 신청하고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많은 선진 국가들에서도 난민을 최대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과 난민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미국, 독일과 같은 나라의 난민 인정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 캐나다 밖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 보호 신청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내가 난민으로 지원을 받고 싶다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바깥에 있는 사람이 미국 바깥에서 미국 정부에게 내가 난민으로서 미국에 입국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민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지원이 보장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대부분의 이렇게 절차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단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신청을 받게 되면 일단 심사가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당사자들의 서류 심사를 통해서 본국으로 들어오는 허가를 내줘야만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심사를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난민보호과에서 심사를 해서 난민 신청자가 그러한 것에 포함이 되면 결정을 내주는 거고요. 난민심사에서 탈락해서 난민 지원을 못 받게 되면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법원에 나의 난민심사를 행정부에서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법원의 판사로부터 재판을 통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는 그 절차까지 마지막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 신청자는 최종적으로 연방 법원에까지 사법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캐나다의 난민 인정 신청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부터 심사를 통해서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만 본국에서 여러 가지 난민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캐나다 출입국 항에 들어와서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난민 보호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기 전 북한 주민, 탈북민의 경우에도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한 경우가 200명 넘게 현재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신청 절차, 심사 과정, 그리고 이 심사관의 담당관의 면접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원검사하고 신체검사, 난민 인정을 받게 되면 정착지를 선정하게 되고 정착지에 가서 일단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모두 결정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고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부분 미국 입국 전 미국의 국경 바깥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심사가 끝나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미국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면 자신이 어디에 정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정착을 하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에서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요. 영주권을 갖고 일정 기간 이상 더 지나면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이 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어쩌면 난민 인정 절차와 인정하는 과정이 가장 어쩌면 까다롭고 가장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적 절차로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국가이다. 심사가 엄격하고 까다롭고 일정한 시간이 걸리지만 모든 절차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1차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재심의할 수 있는 법원에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난민 인정을 한 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독일입니다. 유럽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난민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대단히 많은 수십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독일은 이 절차에 있어서 예비 절차라고 했어요. 독일에 도착한 직후 국경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러이러이러한 예비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도착과 즉시 등록을 하게 되고 일단 심사를 받기 전에 대기할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1차 수용되는 곳에 일단 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게 되면 거주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일정한 심사를 받는 기간에는 체류 허가증을 발부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심사라고 하는 절차, 청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변호인이나 자신의 대리인, 지인들을 동반해서 자신이 난민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끝나면 정부는 여기 나와 있듯이 난민으로 받아주거나 또는 비호 결정이나 인도적 체류 결정이나 이러한 4가지 형태의 보호 형태의 결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고 그 결정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난민 신청자는 연방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심사해서 난민 여부를 한 번 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없는지를 찾는 그런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프랑스 이런 나라들까지 함께 포함을 해보면요. 호주는 좀 까다로운 매우 폐쇄적인 그런 정책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에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독일은 또 좀 입장이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프랑스 조금 더 다르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난민에 대한 협약을 1951년에 만들었고 그 뒤에도 국제 이주에 대한 협약이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이 개별 국가 단위로 한국처럼 난민법을 만들고 난민에 대한 지원 절차와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난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떤 나라마다 다 똑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사정에 맞게 좀 더 우호적인 지원을 하는 국가도 있고요. 좀 더 까다로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국가도 있고요. 또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때 사회보장 제도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하는 국가도 있고 약간의 차이를 두는 국가도 있고 이러한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거나 난민으로서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지원 내용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주민들 중에 일부는 여기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러한 다양한 나라들의 현재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요. 난민 신청에서 심사 중인 분도 있고요.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실제 상당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난민으로 지원 신청을 하는 국가들의 실제 정책적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